오늘의 책방은 무라카미 하루키의 세계를 큐레이션한 서점 다정한 책방입니다. 다정한 책방은 사당역 근처 한적한 주택가 골목에 있는 서점입니다. 간판의 소녀가 따뜻한 미소와 동그란 얼굴로 반겨주는 아담한 책방이죠. 다정한 책방은 공유 서재예요. 책을 판매하는 서점과 달리 책장에 책을 한가득 마련해놓고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과 시간을 빌려주는 곳이죠. 그래서 책방을 방문하려면 예약은 필수입니다. 특히나 다정한 책방은 무인으로 운영되는 공유 서재라 책방에 입장하려면 비밀번호가 있어야 하는데요. 책방의 예약 페이지에서 원하는 자리와 시간을 미리 예약해두면 예약 시간 10분 전에 책방지기님으로부터 책방의 비밀번호가 적힌 문자가 도착합니다. 문자에 적힌 비밀번호를 누르고 책방에 입장한 후에는 예약한 시간만큼 공간을 누릴 수 있어요. 공유 서재마다 이용하는 방식은 조금씩 다르지만 다정한 책방 같은 경우에는 자리를 예약하면 커피나 차 한 잔을 무료로 제공해줘서 음료를 마시면서 책을 읽을 수 있습니다. 다정한 책방은 분기마다 다른 테마로 공간을 꾸민다고 해요. 매 시즌마다 새로운 모습을 보여준다고 하는데 이번 시즌의 테마는 무라카미 하루키였습니다. 오로지 한 작가만의 책으로 큐레이션한 책방이 처음이어서 그런지 이번 책방은 모든 것들이 신기하고 흥미로웠어요. 특히나 책방의 아주 작은 부분까지 하루키와 관련된 요소들로 이루어져 있어서 숨겨진 작은 디테일들을 발견하는 재미도 있었고요. 개인적으로 하루키 작가의 팬도 아니고 작가의 책을 속속들이 알지도 못했지만 저같이 하루키를 잘 모르는 사람도 충분히 즐길 수 있을 정도로 책방은 잘 꾸며져 있었습니다. 다정한 책방의 첫 번째 테마 서점 하루키의 공간은 하루키의 서재와 하루키의 방으로 나뉘어 있었는데요. 책방 문이 열리자마자 보이는 공간은 하루키의 서재였어요. 하루키의 서재는 하루키의 책과 문장들로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책장에는 전부 하루키의 책들 뿐이었는데 소설은 물론이고 수필과 단상집까지 하루키의 저서들이 장르를 가리지 않고 놓여 있었어요. 전 하루키의 책에 대해 많이 알지 못해서 어떤 책인지 정확히 짚을 수는 없었지만 책방의 설명에 따르면 이미 절판된 책들까지 구비해 두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하루키를 좋아하는 분께는 정말 선물 같은 책장이 아니었을까 해요. 반대편 책장에는 하루키에게 영감을 준 작품과 작가들의 책이 놓여 있었는데요. 10권 남짓한 책의 표지에는 책방지기님이 손수 적은 메모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메모에는 하루키가 특정 작품 혹은 작가로부터 어떤 영감을 받았는지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적혀 있었어요. 하지만 수십 권의 책들보다 눈을 사로잡았던 건 벽면을 가득 채운 메모들이었어요. 하루키의 책에서 발췌한 하루키의 언어들, 모든 소설의 첫 번째 문장과 그 다음에 나왔던 무수히 많은 문장들, 그리고 수필집과 에세이의 좋은 구절들까지 책장을 제외한 모든 벽은 온통 하루키의 말들로 가득했어요. 끝없이 펼쳐지는 메모들을 보며 잠시 책방지기님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토록 수많은 문장들을 손수 인쇄하고 붙인 사람은 얼마만큼 하루키를 좋아하는 걸까요? 한 작가를 대체 얼마만큼 열렬하게 응원해야 가능한 작업이었을까요? 책과 문장 외에도 하루키라는 작가는 공간 전체에 물들어 있었어요. 하루키의 서재에는 하루키의 신간, 도시와 그 불확실한 벽을 모티브로 만들어진 플레이리스트가 끝없이 재생되고 있었거든요. 음악이 가진 신비한 힘이 있다고 하죠. 다정한 책방의 음악이 그랬어요.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노래들, 하나같이 진취적이지만 쓸쓸하고 허무하지만 묘하게 그리워지는 곡들을 들으며 오늘만큼은 하루키의 책들을 읽어야겠다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루키의 서재 안쪽으로는 책을 조용히 즐길 수 있는 하루키의 방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하루키의 방은 하루키의 신간, 도시와 그 불확실한 벽을 모티브로 한 곳이에요. 그래서인지 공간은 초록색과 빈티지한 가구들로 꾸며져 있었죠.
하루키의 방에는 하루키에 대한 메모들도 있었는데요. 하루키의 방에 있는 메모들은 하루키에 대한 잡다한 정보들에 책방지기님의 의견을 덧붙인 것들이 많았어요. 하루키의 작품 세계에 입문하는 방법이나 작가의 하루 일과 MBTI와 같은 소소한 팬심이 담긴 메모들 말이죠. 그래서 하루키의 방에 붙은 메모들은 하루키의 서재에 있는 메모들과는 또 다른 느낌으로 읽는 맛이 있었습니다. 하루키의 방에는 또 다른 재미난 요소가 있었는데요. 의외로 하루키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것들이었어요. 바로 책방의 방명록이었죠. 다정한 책방에는 여러 권의 방명록이 있었는데 각각의 방명록에는 저마다의 키워드가 있었습니다. 아무 말이나 적을 수 있는 여느 책방에 있는 일반적인 방명록부터 소설을 한 문장씩 이어 적을 수 있는 작은 노트도 있었고 고민 상담을 할 수 있는 방명록과 1년 뒤 내가 되어 지금의 나에게 편지를 쓸 수 있는 타임머신 공책도 있었어요. 여러 권의 방명록 중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마음에 담긴 말을 털어놓을 수 있는 고민상담 공책이었습니다. 공책을 가득 채운 각양각색의 고민들도 저마다의 매력이 있었지만 그보다 더 눈에 띄었던 건 모든 고민 아래에 달린 책방지기님의 답글이었어요. 책방지기님은 두툼한 공책을 가득 채운 그 많은 고민들에 일일이 전부 답을 달아두셨더라고요. 책방을 처음 알게 된 순간부터 책방의 이름이 왜 다정한 책방인지 궁금했었거든요. 그런데 고민 상담이 담긴 방명록을 보면서 책방의 이름이 다정한 책방인 이유를 조금은 알 것 같더라고요. 책방 구경을 마친 후에는 차를 한 잔 내리고 하루키의 첫 번째 장편 소설을 조금 읽었습니다. 다정한 책방은 시즌제로 운영되는 책방입니다. 하루키를 테마로 한 두 번째 시즌은 2023년 12월을 끝으로 마무리된다고 해요. 올해가 온전히 지나면 책방은 또 다른 작가와 테마로 사람들을 맞이할 겁니다. 책방의 다음 시즌은 어떤 모습일까요? 이번에는 어떤 작가와 어떤 테마로 공간을 꾸며두었을까요? 2024년 새해의 첫 번째 달, 새롭게 단장할 책방의 모습은 어떨지 기대가 됩니다.